백신 나오면 코로나가 없어질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들이 또 인간과 가깝기 때문에 인간을 감염시키고 그 뒤에 넘어서 있는 큰 쓰나미라고 말을 하죠. 기후의 위기죠. 성장을 향해 달려갈 때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것이 과연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같이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나 보다. 뭐가 잘못됐지? 라고 하는 최초의 물음표를 우리한테 던져줬다. 지구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인구와 GDP 그리고 탄소 배출량까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궤적을 그리며 수직 상승합니다. 인류가 그린 풍요의 곡선입니다. 급상승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입니다. 풍요가 낳은 재난은 올 겨울에도 계속됐습니다. 이달 초 인도에선 온난화로 녹아떨어진 히말라야 빙하가 댐을 덮쳐 200여 명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2016년 시베리아에선 이상기온으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죽은 술록 사체에 보존돼 온 탄저균이 되살아났습니다. 12살 소년이 숨지고 술록 수백 마리가 몰살됐습니다. Если Сибирская ядра была бы, там все олени умерли. Там умерло только, не знаю, 1200 всего. Да, вся жизнь, все это зависит. Сейчас прохлада, там олень нормальный. 지난해에는 히말라야의 녹은 빙하에서 미지의 고대 바이러스 28종이 발견됐습니다. 안에 뭐가 있냐면 동식물이 지금 그 안에 얼어 있거든요. 부패되지 않은 상태로 얼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녹게 되면은 그 안에 얼어 있었던 고대균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현 세대의 그 인류는 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항체가 없어요. 우리에겐 백신이라는 무기가 있지만 백신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백신만 나오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 세계적인 이런 큰 유행들을 완화시키는 효과들이 생길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치료제도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백신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인플루엔자처럼 자기가 유행하기 쉬운 계절에 이런 식으로 겨울마다 한 번씩 계속 유행하는 그런 토착화된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죠.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21세기 들어 급증했고 또 다른 신종이 언제 나타날지 인류는 모릅니다. 박쥐 예전에도 살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우리의 그런 주거지하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살았던 그들의 서식처였던 숲을 많이 파괴한 거죠. 인간과 이 거주지가 가까워지면서 이격거리가 줄어드니까 우리 인간을 숙주로 삼게 되고요. 온난화 탓에 열대 감염병으로 옮기는 곤충 서식지는 한반도 턱 밑까지 북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들은 거대한 생태 재난의 일부일 뿐입니다. 근데 그 뒤에 넘어서 있는 큰 쓰나미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기후의 위기죠.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지금 생물 종들이 멸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서식지의 파괴지요. 산림이 없어지는 것이고 지구의 허파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럼 탄소는 대기 중에 방출이 되고 대기 중에 방출된 탄소는 결국은 온실가스로 작용을 해서 기후 위기를 야기를 시키고 예측하지 못하게 극단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직접적 영향을 계속 줘갈 겁니다. 좀 더 냉정하게 이 재난의 뿌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기후의 위기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와 연관된 코로나19의 지금의 이런 파국적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숙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숙고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만든 문명에 대한 숙고여야 되고 반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 회복하고 성장 끌어올리고 이렇게 해서 예전에 우리가 경제 성장했던 방식대로 그냥 쭉 가면 되는 거다. 그냥 이 상태만 모면하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 사실 또 다른 형태의 재앙들이 또 닥칠 수밖에 없는 자기 망각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 시대,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을까요? 대학생 현재호 씨, 코로나19 탓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주로 어머니와 함께 식사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소 목심구이. 이렇게 맛있는데 고기? 네. 이제 확실히 스테이크 맛 나네요. 고기는 뭐 거의 매일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를 했는데 뭐 고기 뭐 아니면 최소한 햄이나 소세지라도 없으면은 약간 허전하다고 할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과일은 기왕이면 귤, 오렌지 이거는 좋지만. 재호 씨 가족이 고기를 먹을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얼마나 될까? 옥스퍼드대와 BBC 방송이 개발한 기후변화 식품 계산기. 식품별로 생산, 유통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계산해 줍니다. 먼저 닭고기 75g씩 일주일에 한두 차례 먹으면 1년 온실가스 배출 100kg이 넘습니다. 심하네요. 몰랐다. 재호 씨가 가장 즐기는 돼지고기. 소시지 등 가공육을 포함해 매일 먹습니다. 거의 비행기. 승용차 2,700km 주행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소고기.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는데도 고기 중에 최악이네요. 매일 먹는 돼지고기와 배출량이 비슷합니다. 재호 씨가 자주 먹는 축산식품 5가지를 합치면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약 1.8톤, 4인 가족이 7.2톤 정도를 배출하는 셈인데 승용차 3만 킬로미터, 보통 가정이 3년 넘게 난방하면서 나오는 온실가스와 맞먹습니다.
동물이 고기가 되기까지 과정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띄지 않는 동안 고기는 뜻밖에도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 뒤에 밥상에 오릅니다. 그 사료를 경작하는데 토지가 이용이 되는데 그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부터 그리고 사료를 또 가공해야 되잖아요. 그 가공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고 가축을 사육하는 그 사육장에서 들어가는 에너지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식품 1kg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환산해 보면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식물성 식품들을 훌쩍 뛰어넘고 우유에서 나온 치즈나 양고기는 압도적으로 올라가는데 소고기 차원이 다릅니다. 소나 양 같은 그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그 반추동물은 트름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산화탄소의 21배 강력한 메탄이라는 걸 또 자체적으로 발생을 시킵니다. 분뇨 자체에서 아산화질소라고 이산화탄소의 310배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3대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라고 하는데 이 축산업에서 3가지가 모두 발생되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는 매일 사람 16명분의 분뇨를 배출합니다. 이런 소가 전 세계 약 10억 마리 사육되고 있습니다. 닭 한 마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인류는 약 230억 마리의 닭을 키웁니다.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가운데 승용차, 버스 등 모든 도로교통수단을 합친 것보다 축산업에서의 배출이 더 많습니다. 식생활이나 식습관이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인 것 같지만 사실 오랜 기간 다른 사람들, 그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받은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거든요. 문제는 육식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1970년 1억 톤의 고기를 소비한 인류는 2018년 3억 4천만 톤을 먹어치웠습니다. 고기 과식은 비만을 낳았습니다. 전 세계 과체중 인구는 전체의 35%, 비만 인구도 7억 명에 달합니다. 값싼 육가공식품은 특히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협하고 각종 심혈관계 질환과 대장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Scientifically, we can actually say that we have a broken food system in the world. It is the primary source of rapidly rising unhealth and early mortality and shortened life expectancy. But it's also the primary cause behind rapidly rising global environmental, potentially catastrophic environmental risks. So transitioning the world's food system to healthy, sustainable food is an absolute necessity for both people and planet. 식탁의 풍요가 낳은 문제들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썩지 않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먹을거리에서 나옵니다. 평소에 다 이렇게 다 떼서 버리세요? 예, 라벨 떼서 버리긴 하는데 약간 이런 게 약간 남아 있어가지고 항상 좀 애매하게 될 때가 많아요. 예. 제오 씨네처럼 우리가 공들여 분리 배출한 쓰레기는 얼마나 재활용될까? 자원순환센터에 따라가 봤습니다. 재활용이 안 될 물건을 골라내는 1차 선별이 끝나면 컨베이어 벨트에 옮겨 사람 손으로
페트와 폴리에틸렌 등 종류별 선별 작업을 거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건 전체의 약 40%. 나머지 60%는 소각장 행위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배달 음식 용기 쓰레기는 전년보다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2단계까지는 크게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못했는데요. 2.5로 가면서 저희들이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연장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처리량이 일일 소화량이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묻어있는 음식물이나 비닐 포장 때문에 상당수 음식 용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배달 음식 같은 것들 보면은 대개 용기 PP 용기예요. 근데 위에 비닐이 덮여져 있는데 이 비닐이 잘 안 용기의 면에 비닐들이 안 떨어지게 접착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닐이 이제 또 용기하고 잘 분해가 안 되죠, 분리가. 그럼 이물질이 많이 섞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인간이 감당할 능력을 초과해버린 쓰레기. 우리의 풍요가 배출한 문제들은 쓰레기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들은 연결돼 있습니다. 지구 산소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아마존. 울창하던 숲이 끊임없이 벌거숭이 땅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수만 종 동식물의 터전을 밀어버리고 콩을 경작하려는 겁니다. 드넓은 브라질 내륙에서 수출항으로 콩을 실어 나르기 위한 도로 개간도 거침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한다지만 주민들은 글로벌 곡물 기업들의 이 같은 발길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Então eles estão destruindo a natureza. Esses animais não têm fruta para comer, né? As onças vivem andando varando no nosso sítio, que a gente chama, que é a nossa plantação. Os animais do mato estão procurando as frutas, manga, é tudo no nosso quintal, né? Porque as matas estão destruindo, né? 브라질에서 이처럼 콩 경작이 활발해진 건 세계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 사료로 쓰이는 대두 수요가 덩달아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이후 대두는 석유와 철강을 제치고 브라질 수출 1위 품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한 해 2억 3천만 달러어치의 브라질산 대두를 수입했습니다. 밀림을 콩 경작지로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숲에 불을 놓는 겁니다. 지난 2년간 산불로 사라진 아마존 숲은 우리나라 면적의 4배 이상. 대부분 방화였습니다. These are not wildfires. These are intentionally lit arson fires provoked by a government policy on extraction. 고기 과소비가 사료 수요를 키우고 이것이 숲을 없애는 동시에 막대한 탄소를 내뿜는 산불을 더하고 이렇게 늘어만 가는 온실가스는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이것이 다시 산불 위험을 키우며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마존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측해왔습니다. 지난 20년간 남미에서 사라진 숲 면적에 색을 입혀보니 산림 손실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마존의 같은 지점을 20년간 추적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녹색 밀림이 인공의 경작지로 변한 모습이 뚜렷합니다. 질식하는 아마존을 표현한 시민들의 퍼포먼스. 저항의 목소리는 보우소나르 대통령을 향해 있습니다. 2019년 취임 이래 환경 담시 담당 부처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전격적인 아마존 개발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A Amazônia é nossa. A Amazônia é do Brasil. 생명 다양성의 보고인 아마존 훼손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계속됐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Parce que quand on importe du soja qui est fait à marche forcée sur de la forêt détruite au Brésil, nous ne sommes pas cohérents avec nous-mêmes. Et donc on peut nous dire, vous êtes contre le fait qu'on brûle ou qu'on détruise la forêt amazonienne, mais vous vivez des conséquences de cela. Fala do Macron, né? Pelo amor de Deus, seu Macron, não compre soja do Brasil, porque assim você não desmata a Amazônia. Compre soja da França. 보우소나루 정부의 개발 중심 정책은 브라질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기업들이 천혜의 자원을 이윤으로 바꾸는 동안 산불과 감염병, 양극화 위기가 꼬리를 물었습니다. O Brasil está numa crise muito pesada, as pessoas estão morrendo, a crise sanitária aumenta, você tem, além das pessoas morrendo por Covid, por outras doenças, então precisa resolver essa crise sanitária. A crise econômica é muito pesada, a fome, ela voltou ao Brasil, então o auxílio emergencial é necessário. Fora Bolsonaro! Fora Bolsonaro! 브라질의 코로나19 사망자 숫자는 25만 명으로 세계 2위. 하지만 이곳 대통령에겐 생명보다 경제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Das consequências do vírus que você tem que se preocupar, mas a vida continua. O Brasil tem que produzir, você tem que botar a economia para rodar. Let's go to work. Our country wasn't built to be shut down. This is not a country that was built for this. It was not built to be shut down. 역시 다른 가치보다 경제를 우선시한 미국. 코로나19 사망자 세계 1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도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침상을 찾지 못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병원 밖에 늘어서 있습니다. 빈민층 코로나 환자들은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I can't catch my breath. I feel like I'm gonna faint.
My dad passed away the 17th. My mother had coronavirus. 역시 확진자인 신시아의 어머니, 자신을 돌볼 겨를조차 없습니다. No time. No time for what? To grieve. To grieve for my husband. I just have to be like on top of her, helping her. 이곳의 재난은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노숙인 중 4분의 1이 몰려 있는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This is a low-income minority community. It is almost all Latino and African American. This is where the essential workers live. These are the people who are stocking the grocery stores, driving the buses, cleaning up after the rest of us. They're people who live in more crowded housing and have difficulty isolating. 미국의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인 1년 전 2월, 취재진이 찾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지역은 살인적인 집값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It's from tech as well as other large businesses. A lot of what controls this city is money, and oftentimes greed. And so, whenever we're talking about things with when it comes to housing for people who have low income or who are experiencing homelessness, it's always a challenge. 여기는 이제 팔로알토라는 지역이고요. 석사를 받은 사람들은 54. 지은 지 50년 넘은 방 2개짜리 작은 집이 20억 원대. 저 윈도우 같은 거. 어지간한 직장인은 차에서 먹고 잡니다. 코로나19가 관통한 지난 1년간 그곳은 어떻게 변했을까? 1년 동안 13.5%가 증가했어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 전체 부동산이 13.5%예요. 6만 불 미만이면 굉장히 뭐랄까요? 서민층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이 지역에서 살 수가 없어요. 보건 위기로 급증한 실직자들이 거리로 내몰렸고 이것이 코로나19를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코로나와 불평등 재난이 휩쓴 지난 한 해.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주가는 급등해 나스닥 지수가 43%나 치솟았습니다. 전 세계에 경제가 휘청할 때 그래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는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이득 보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이 주식이 거의 종교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많이 개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어요. 돈이 우선이고 안전망은 뒷전인 사회가 재난을 만나자 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요번에 보니까 이건 뭐 거의 70~80%가 제3세계만도 못한 상황인 것이죠. 그다음에 코로나 초기에 대응하는 걸 보면 국가라는 게 없고 오로지 시장만 있는. 재난의 한복판에서 치솟는 집값과 주가. 우리에게도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미국은 완전히 글로벌 스탠다드라기보다는 정반대입니다. 예외적인 국가가 하는 그러한 독특한 사회 구조를 지금 한국이 너무나 깊이 따라오고 있고 거기서 많은 모순들이 지금 한국에서 발견되는 것.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악의 지표의 모음 국가가 한국이 된 것.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는 행복할까?
한국 GDP가 3배 상승한 지난 20년, 그 과실 대부분은 상위층이 가져가 불평등 지수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상위 10%의 소득 비율로 본 불평등 지수, 미국과 한국이 OECD 1위입니다. 경제활동 연령대의 빈곤율은 OECD 평균을 조금 웃도는 정도인데 노인 빈곤율 1위로 올라갑니다. 자살률도 줄곧 OECD 국가 중 1위를 지키는 가운데 여성 자살률은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가 가히 절망적입니다. 성장의 뒤편에서 약자일수록 더 힘겨운 사회의 본 모습을 재난은 고스란히 들춰냈습니다.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나 보다. 뭐가 잘못됐지? 라고 하는 최초의 물음표를 우리한테 던져주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효율적인 체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장의 이면은 뭐예요? 자연 파괴죠. 이런 자연 파괴의 과정을 세상에서는 성장이라고 부르고 이걸 GDP라고 부르고요. 이런 방식으로 여전히 성장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못해서라고 하는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돌보지 않고 아끼지 않고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거를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그거를 외쳐야 될 때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바로 그렇지를 않으면 이 위기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스크와 백신만으로 이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대가 물질적 풍요를 이루고 GDP 중심으로 성장을 향해 달려갈 때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것이 과연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같이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장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환경 위기와 경제 위기와 건강 보건의 위기가 지금 같이 오고 있는 것인데 이게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전적으로 이제 드러난 거고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제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갔다가는 다른 문제들은 더 악화되거나 여전히 남아있거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 창출만 계속 한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환경 파괴의 문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더 악화될 수 있는 거라서. 풍요의 시대가 낳은 생태 재난과 불평등 위기. 세계는 성장 논리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에 150억 유로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해주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항공사업 모델을 탈탄소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Nous décrétons donc ce matin l'état d'urgence pour sauver notre industrie aéronautique, pour lui permettre d'être plus compétitive, pour lui permettre d'être plus décarbonée au XXIe siècle. 기업의 이윤보다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한 정책 모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We are going to have to rethink our model immediately. The group's transformation also requires a strong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We must dedicate our efforts to imagining and implementing a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aviation model, better adapted to our customers and to the world of tomorrow.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파리. 코로나19로 통행량이 줄었는데도 도로 흐름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부분 도로는 주차면을 없앴고
아예 차량 통행을 막는 구간도 늘고 있습니다. 차를 타면 불편함을 느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자전거 도로를 다 만들고 일방 통행으로 만들어놔서 도대체 길을 갈 수가 어디를 가도 길이 너무 많이 막혀요. 반면 자전거들은 시내 어딜 가든 천국입니다. 강변도로도 절반을 자전거에 내줬고 전체 4개 차로 중 3개 차로를 자전거 도로가 차지한 구역이 많습니다. 좁은 길어깨를 자전거 길로 조성하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도시의 전환입니다. J'évite maintenant. J'essaye de prendre le moins possible la voiture. C'est beaucoup plus agréable. Le confinement nous a permis aussi de changer de manière de penser, la manière dont on se déplaçait. On a voulu aussi réduire l'empreinte carbone. Ça fait partie aussi de notre philosophie de vie. Et voilà, c'est vraiment partie de l'hygiène de vie, plus un vrai plaisir de liberté aussi qu'on ressent quand on prend le vélo.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이달고 시장의 강력한 생태주의 정책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단계적 주차장 폐지, 강도 높은 차량 속도 규제, 자동차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 차 끌고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얼마나 그게 저항이 많겠어요. 그래도 그거를 돌파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 그걸 약속한 사람한테 파리 시민들이 투표를 해버렸거든요. 시민들은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했습니다. Vous avez choisi l'espoir, vous avez choisi le rassemblement, vous avez choisi un Paris qui respire, un Paris plus agréable à vivre, une ville plus solidaire qui ne laisse personne sur le bord du chemin. 이렇게 탄생한 이달고 시장의 파리 지방정부. 선출직 부시장이 35명 있는데 이 중 51%인 18명이 여성입니다. 부시장들의 직책을 보면 공간의 생태 전환을 담당하는 부시장, 불평등 및 배제와 싸우며 연대를 담당하는 부시장 등 생태와 연대, 약자 보호가 주요 정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공공장소와 도로, 교통의 전환을 담당하는 부시장을 만나 그들의 정책 철학을 물었습니다. Presque révolutionnaire d'une certaine manière. Et donc, il faut qu'on aille, mais par contre, il faut qu'on aille vers cette voie-là, parce qu'on ne peut plus continuer à faire comme avant. Si nous n'allons pas plus vite sur la question de l'atteinte de nos objectifs, alors c'est le climat qui va décider pour nous. 경제 정책을 만들 때 눈앞의 이익보다 생명과 생태가 먼저라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Tout le monde voit qu'il y a un sujet même lié à la question de la crise sanitaire et le coronavirus, où il y a plusieurs études qui montrent un lien entre la chute de la biodiversité et ce type d'épidémie. Donc vous voyez, et qui peut provoquer une autre façon de vivre et de profiter de la ville, sur un cadre de vie qui est un cadre de vie fortement amélioré.
이웃나라 독일의 비비안 씨. 항상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채식주의자, 비건입니다. 시내 어느 식당에 가도 자신을 위한 메뉴를 고를 수 있습니다. 채식자를 위한 전용 슈퍼마켓도 시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Also für mich mittlerweile sehr leicht. Ich muss nicht mehr so weit fahren, um zu speziellen Supermärkten zu gehen. Also ich kann dann auch bei dem Supermarkt um die Ecke einkaufen gehen. Ja, und auch so Restaurants und so haben sich sehr angepasst. 콩으로 만든 대체 소시지를 비롯해 우유나 버터처럼 유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과자 등 채식자를 위한 다양한 식품이 출시돼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긴데 독일 전체 국민의 약 10%가 채식자입니다. Ich finde, das spiegelt sich immer so in den Produkten wider, weil wenn die Nachfrage da ist, dann wird der Markt ja auch gesättigt in dem Feld. Also wenn immer mehr Leute wirklich nach veganen Produkten fragen, dann produziert der Markt ja auch immer mehr für die Leute. Und ja, es kommt jedes Jahr was Neues raus. Zum Beispiel diese Hafermilch, die jetzt total im Trend ist. Und ja. 유럽 시민의 선택이 정치뿐 아니라 경제까지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돈을 더 벌면 고기를 더 먹고 더 비싼 차를 탑니다. 평균적으로 소득이 10% 늘어날 때 탄소 배출은 9%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일 뿐입니다. 유럽 시민들의 1인당 탄소 배출은 지난 한 해 약 8톤, 미국인은 18톤 정도로 유럽인보다 2배 넘게 배출합니다. GDP 규모가 비슷해도 시민 개개인의 선택이 모여 사회 풍토가 달라지면 지구에 끼치는 악영향도 다른 겁니다. 인류 모두가 미국 사람들처럼 육류 소비를 즐기면서 살게 되면 이 지구는 조만간에 끝날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인의 1인당 탄소 배출은 지난해 약 14톤이었습니다. 두부 살게요. 여기 담아주세요. 여기다 수박합니다. 3개.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김현정 씨 부부. 7살, 4살 자녀를 키우는 채식 가족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이렇게 섭취가 가능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아이들이 뭐 원래 좀 튼튼한 것도 있겠지만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그 오히려 골고루 더 먹게 되는 장점이 더 있네요. 아, 네네네. 진짜 반찬을 4-5가지 하면서 나름대로 뭐 단백질 좀 더 많은 채소, 비타민이 좀 더 많은 채소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나름대로 식단 짤 때 고려하면서 짜서 골고루 먹게 되지 않았을까? 아, 김이 좀 즐겨? 응. 주아는 어때? 맛있어? 응. 이게 뭐야? 어린이집 급식에 채식 선택권이 없는 등 한국에서 채식자로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며 점거를 나눕니다. 짜잔. 또 아빠는 어딨지? 저기 있다. 아빠 이거 프로펠러 같지 않아? 그러네. 장난감이 뭐 따로 필요 없네요. 그냥. 그 이면지라든지 휴지심 같은 걸로도 충분히 애들이랑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장난감이 특히 이제 복합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분리배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고 장난감을 많이 구매를 하고요. 엄청 커. 이거 줘. 우리 다 같이 마스크 쓰자. 응. 마스크. 잉. 아이고 마스크도 잘하고. 누아도 잘 다녀와. 그 주방에 플라스틱 통이 하나도 안 보여요. 네. 일단 액상 주방 세제 대신에 그 네. 플라스틱 통에 담긴 네. 것 대신에 주방 비누를 사용하고 있고 수세미는 일반 그런 아크릴 말고 좀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예. 이제 천연 수세미거든요. 그래서 아. 원하는 모양, 뭐 네. 수세미 같은 경우는 길게 자르면 되고 화장실에는 이제 비누 받침으로도 사용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액상으로 된 제품을 안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플라스틱 용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치약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치약도 튜브 쓰레기가 안 나오는 고체 치약을 씁니다. 이거를 하나를 입에 넣고 있으면 좀 녹기도 하고 씹어도 되고 칫솔대라도 대나무 재질로 만들어서 좀 빨리 썩게 하거나 덜 오염이 될 수 있게. 기후 위기 속에 먹고 쓰는 소비 생활 자체를 돌아보면서 나온 삶의 변화였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자라나는 저희 아이들은 얼마나 더 그러니까 이런 자연을 못 누리고 살 것 같은 생각에 지금도 어린이집 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마스크를 하루 종일 끼고 사용을 하고 살고 있고 이런 삶을 물려주는 것이 되게 마음도 아프고 한 어른으로서도 되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부부에겐 나름의 투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뭔가 바뀌려는 의지를 갖고 우리가 먼저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것과 일방적으로 짜여진 정책을 그냥 수용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이제 정책을 바라보면 분명히 이제 환경적으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만든 정책이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도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개인 소비 생활을 넘어 기업 생산에도 영향을 주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플라스틱 생산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작은 뜻이 SNS를 통해 알려지며 확산했습니다. 결국 제조업체가 단계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단톡방에도 막 가입하고 그 카페에도 가입하고 하셨어요. 2차 또 안 하냐. 그래서 저 똑같은 방법으로 2차를 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매일유업 말고 남양유업으로. 많은 그 관계자분들이 이제 이걸 아시니까 남양유업에서는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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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님이 좋은 노래세요. 어쩔 수 없이 나눠줘야 되는 안타까운. SNS를 통해 쉽게 연대하면서 서로 모르던 단체들끼리도 만나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이 스팸을 보고 이제 주변을 더 살펴보게 된 거죠. 그걸 딱 봤는데 그 뚜껑을 한 번 더 따시고 드시는 걸 보고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 적극적 시민성의 출현입니다. 적극적 시민성이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연대의 정신으로 돕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돕는 마음. 우리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여줬죠. 방역에 협조하고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단순히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안전도 지켜주고 그 위에서 개인들은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자기가 경제적으로 희생을 하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적극적인 시민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참여의 정신이죠. 산업 전반에서의 에너지 전환 등 정부와 기업이 먼저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생활을 비롯해 개개인의 선택이 모이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 당시에 봉쇄도 하지 않았고 통제도 안 했고 차단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동을 자제하고 한 번의 패닉도 없었고 사재기도 없었고 이런 사례가 없어요. 가장 성숙한 모습을 보인 게 대구였어요. 놀라운 거죠.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새에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라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재난은 다름 아닌 우리로부터 왔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은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자각입니다. 국민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위기들이 있으니까 환경오염도 정말 심각하구나. 이게 나만 잘 살아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어떤 새로운 이런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식이 전 국민적으로 있을 때 전환적인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고도 안 바꾼다면 그건 무책임한 게 아닐까. 고기에 풀을 줄이거나 좀 이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런 관심 표현이 시작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사실 크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런 활동들이 장기적으로 되다 보면 정말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주니까 그게 또 진짜 큰 힘으로 작용하는구나.